당신의 평생 눈 건강 SNU 안과.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통증도 없이 한쪽 눈의 시야가 스위치를 끈 것처럼 어두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쯤 되면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던가 컨디션 이상으로 넘기시지는 않겠죠? 이는 신장이나 목 혈관에서 떨어져 나온 핏덩어리가 눈으로 가는 중심동맥을 막으면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명 눈중풍의 대표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망막이나 시신경 손상은 수술로 회복되는 백내장과는 다릅니다. 가벼운 노화로 방치하셨다간 시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무심코 넘겼다간 실명까지도 갈 수 있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세 가지 중요한 전조 신호와 눈속 변화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앞서 말씀드린 망막 혈관 폐쇄, 눈 중풍입니다. 갑자기 한쪽 시야가 짙은 안개에 덮인 듯 흐려지거나 까맣게 암전되는 증상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의외로 이걸 단순한 피로 탓으로 가볍게 넘기시곤 합니다. 눈을 비비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는 그 짧은 시간이 사실은 눈 속에서 구조적 손상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이겠죠. 눈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빛을 감지하는 망막세포들은 체내에서 뇌 조직보다도 약 3배나 더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혈액을 공급하는 중심동맥의 굵기는 머리카락만큼 얇은 160 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아주 작은 핏덩어리 하나에도 쉽게 막힐 수 있는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혀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불과 15분 만에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에너지를 잃은 세포들은 정상적인 균형을 잃고 내부로 과도한 칼슘을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비되는 물질들이 신경세포에 자극을 주면서 결국 망막세포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괴사 상태로 이끌게 됩니다. 병원에서 강조하는 2시간의 골든타임은 단순히 진료를 서두르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신경세포가 기능을 완전히 잃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생물학적인 한계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2시간이 지나면 막힌 혈관을 뚫어내더라도 신경세포가 크게 손상되어 시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야가 갑자기 차단되는 증상을 겪으셨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응급실로 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신호는 눈 속 조직의 물리적인 마찰에서 시작되는 망막 박리입니다. 40대를 넘어서면 우리 눈 속을 채우고 있던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이 물처럼 변하며 부피가 서서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수축한 젤리가 얇은 망막 표면을 당기면서 신경층에 미세한 구멍이나 틈을 만들기도 하죠. 이를 망막 열공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방에 누워 눈을 감거나 떴을 때 눈앞에 번쩍거리는 섬광이 느껴지신다면 바로 이 젤리 조직이 망막을 당길 때 발생하는 물리적인 마찰을 우리 뇌가 빛으로 착각해 받아들이는 광시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망막에 이렇게 틈이 생기며 눈동자를 움직일 때마다 액체로 변한 안구 내부의 수액이 그 사이로 스며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책을 보거나 주변을 살필 때 눈동자를 휙휙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수분이 망막에 벌어진 틈새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밀려드는 수압이 우리 눈이 스스로 물을 빼내는 자연적인 배출 펌프의 힘보다 세지는 순간 결국 망막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안구 내벽에 마치 물먹은 벽지처럼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망막이 떨어지면 환자의 시야 한 구석에는 마치 검은 커튼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가려지게 되는데요. 이는 망막의 시세포들이 영양을 공급받는 혈관층에서 떨어져 산소 공급이 끊겼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영양분을 잃은 시세포들은 단 며칠 내로 기능을 잃고 서서히 손상되는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떨어져 나간 망막을 다시 제자리에 밀착시키는 치료가 늦어지면 가려진 시야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 중심 부분에 발생하는 황반 변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세포들의 청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망막 밑에 드루젠이라고 불리는 노폐물 덩어리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퇴적물들이 점차 장벽을 형성하면 황반 시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서서히 산소 기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진 시세포들은 생존을 위해 주변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 혈관들은 내벽이 매우 약해서 가벼운 기침이나 작은 혈압 변화에도 쉽게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때 흘러나온 혈액은 단순히 시야를 가리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황반의 C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불포화 지방산으로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흘러나온 혈액 속의 철분 성분이 이곳에 닿게 되면 마치 기름에 불이 붙듯이 연쇄적인 산화 반응을 일으켜 C세포에 추가적인 손상을 주게 됩니다. 페롭토시스라는 이 과정이 진행되면 단 수주 만에 황반의 핵심 신경 조직이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상으로 평평해야 할 C세포층 아래 체액이 차오르면 망막 중심부가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르게 됩니다. 정밀한 C세포 배열이 틀어지다 보니 눈으로 들어온 반듯한 직선의 빛도 어긋나게 맺히게 되죠. 이를 일상에서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욕실 타일이나 문틀을 한쪽 눈으로 번갈아 보는 겁니다. 반듯해야 할 선들이 물결치듯 휘어지거나 끊어져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났다면 눈 속 중심부의 구조가 크게 변형되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눈 속 깊은 곳에서 이런 뚜렷한 변화가 진행되는데도 우리가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망막신경 자체의 통증을 감지하는 통각세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가장 확실한 경고등인 통증이 없으니 병이 서서히 깊어져도 알아차리기가 무척 어렵죠. 게다가 우리의 뇌는 아주 정교한 시각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쪽 눈의 시야 일부가 흐려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반대쪽 건강한 눈이 받아들인 주변 풍경과 패턴을 그 바탕으로 결선 부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채워버리거든요. 두 눈을 다 뜨고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는 뇌의 이런 뛰어난 보정 능력 때문에 당장의 불편함은 모를 수 있지만 그 완벽함 때문에 내 눈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초기에 자각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뇌의 착시를 피하고 눈의 진짜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에서 해보는 단안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달력이나 욕실 타일처럼 반듯한 선을 바라보며 안구가 눌리지 않게 손을 오목하게 해서 한쪽 눈을 번갈아 가려보는 겁니다. 두 눈으로 볼 땐 정상 같던 선들이 한쪽 눈으로 보면 비로소 휘어지거나 끊어지고 까맣게 가려진 부분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일상에서 스스로 선이 휘어 보이거나 까만 점을 느끼셨다면 객관적으로 이미 해당 부위의 C세포가 30에서 50% 이상 손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영양제나 안구 운동에 의존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영양제만으로 구조적으로 손상된 망막을 회복시키거나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눈 뒤쪽 시신경은 피부와 달리 한 번 손상되면 쉽게 재생되지 않는 중추신경계라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전조 증상은 소중한 시력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을 알려주는 알람과도 같습니다. 손상된 안구 조직을 바로잡고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 것은 오직 적극적인 의학적 치료뿐입니다. 뇌가 만들어낸 착시에 속지 마시고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맑은 시야를 오랫동안 지켜내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SNU 안과 대표 원장 정의장이었습니다.